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4일 101년 전에 박정희가 태어난 날입니다. 101년 전입니다. 경북 당시는 선상군이었습니다만 상모동이라는 금오산의 줄기가 끝나는 곳에서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형 박정희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이 위대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의 CSIS라는 중립적 싱크탱크가 북한이 여전히 10여 군데의 미사일 기지를 운영을 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사일 증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이것이 뉴욕타임스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만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칵해가지고 그거 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북한 측을 변호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폐기할 어떤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 마치 김정은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슨 소리냐.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야기해야지 왜 미국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 ICBM만 개발 안 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대변인이란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TV조선 9시 뉴스를 들으니까 빅터차 이 조사를 발표를 진행했던 빅터차 CSIS의 빅터차 석자연구원의 코멘트가 흥미로웠습니다. 이 빅터차란 분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했던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자타가 공인한 한반도 전문가고 트럼프에 의해서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되었다가 어떤 일인지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한반도에 대한 가장 깊은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TV조선과 이메일 인터뷰를 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해도 삭감몰 미사일 기지는 미북 협상의 대상은 아닐지를 몰라도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TV조선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쟁점이 되어 있는 게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폐기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 데 대해서 빅터차가 반박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다. 탄도미사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으니까 북한은 반드시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 핵은 물론이고 폐기해야 할 그 활동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겁니다. 바로 그 문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이 틀렸고 빅터차의 주장이 맞고
왜 북한은 미사일도 폐기해야 하느냐 하는 법적 문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언제냐? 2006년 10월 유엔 안전보장 결의 1718호입니다. 1718호. 바로 10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10월 9일에 최초의 핵실험을 했어요. 2006년 10월 9일. 이것은 2005년 9.19 육자회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런 결의를 하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핵미기 추구를 규탄하며 2005년 9월 19일 6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이런 조치들을 아래아래 조치들을 취한다.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5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바로 여기죠.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즉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미사일 시설을 증강하지 말고 실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라. 동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12개의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빅터 차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리디큘러스라고 했습니다. 리디큘러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은 솔직히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CSIS 보고서에 관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을 요약한 것을 트위터에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한국이 북한을 변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국이 북한을 변호할 수 있느냐? 페이크 디플로마시, 가짜 외교를 위해서인가? 한국이 북한을 변호하는 것은 가짜 외교라는 겁니다. 요새 페이크란 말 많이 쓰는데, 페이크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크 디플로마시도 있다. 한국의 외교는 가짜 외교다. 모든 외교는 자기의 국가 이익을 위한 외교가 진짜인데, 이 페이크 외교란 뜻은 뭐냐면은 적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한국 정부는 북한을 변호하니까 이것은 적을 위한 외교를 하니까 이거는 페이크 디플로마시다. 가짜 외교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건 뭐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권은 이 판국에 북한 정권을 변호합니까? 북한 보고 빨리 약속한 대로 미사일 핵 다 없애라고 하지. 더구나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맹국 미국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변호해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는데 재빨리 김의겸 대변인이 허술한 변호를 하다가 빅터 차로부터 가짜 외교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한국이 적을 변호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빅터 차는 이런 말을 했네요. 이메일 인터뷰에서 삭감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정부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 대중은 모르고 있었다.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용인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즉 황해도 삭감몰 미사일 기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알게 됐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한국 국민들이 미국 연구소가 발표한 정보를 보고 서울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기지가 서울 북방 130km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됩니까? 그 전에 알려야죠. 그 전에 한국 국방당국이 국민들에게
130km 북방에 핵미사일 기지가 있으니까 발사하면은 1분도 안 돼서 서울 상공에 터지니까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핵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렸어야죠. 어떻게 한국 국민들이 미국 학자 보고를 받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를 최초로 알게 됩니까? 이 대변인이 어제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발표한 것은 상업용 인공위성으로 관찰한 것이고 우리는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니,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려야 할 국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정보입니다.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빅터 좌는 정부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한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한국과 미국은 핵미사일을 용인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차석전은 북한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한 청와대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더구나 핵미사일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미국인 입장에서도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서울을 위협하는 스커드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합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험해요. 그런데 이 대변인은 석간몰에 있는 것은 단거리, 중거리니까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저 뉴욕에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국이 습관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을 김정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